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장마가 이제 좀 걸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좀 진하게 덥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는 것이 어찌 맞겠습니까?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10번째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의도와 관찰하는 마음의 인과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발의 움직임을 쉽게 생각해서 이제 발의 움직임을 할 때요. 이제 의도라는 것은 발을 이제 들려고 한다는 거죠. 들려고 함하고 그 다음에 듬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들고 있다가 나가려고 함하고 나감. 그리고 놓으려고 함하고 놓고 내리죠. 그죠? 그리고 다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단계는 8단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내림 하면서 7단계를 하고 바로 찍어 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행동 이제 앞에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발 동작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에게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할 때도 그건 일단 행위입니다. 우리가 언행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언어와 행위를 가리는 게 아니고 말을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을 끄집어내는 걸 언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언행에 조심하세요. 그래서 말발이 세다 그럴까요? 말이 매서운 사람, 말이 날카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언행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행을 조심하라는 것은 말을 할 때 신중히 생각하고 그 의도를 잘 보고 말을 하라는 그런 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자기의 악에 받쳐서 생각함과 동시에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내뱉어서 마찰이 많이 생기죠. 특히 부부 간에는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뱉어놓고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 없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해보니까 생각 없이 말이 나오던가요? 생각 안 했는데 말이 나오던가요? 원래 가득 찬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물이 차 있으면 물이 나오고 불이 차 있으면 불이 나오고 그리고 내 속에 가득 찬 게 그 언어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생각 없이 내지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림하지 않고 나왔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되겠지만은 내가 생각 안 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거의 100%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걸 자신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예, 지금에서 이제 반성하고 정리해서 이제 의도하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의도와 각 동작을 관찰할 때 의도를 관찰할 뿐인데 발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보면은 들려고 하면서 듬 하는 거 들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려고 이렇게 함하고 있는 마음이 있고 들려고 함하는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쌌디 그죠? 들려고 함하면서 관찰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이 과거요. 들려고 함하면서 들려고 함하면서 주도를 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있고 의도를 관찰하는 마음이 인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관찰하는 마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관찰하는 마음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대로 그냥 남한테 말하면은 어떤 분은 이래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종의 알아차림을 잘 모르지만은 관찰을 좀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좀 빨리 하면서 내뱉는 사람이 있고 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내뱉으면은 좋은 말을 내뱉으면은 좋은 언어가 되어서 이제 좋은 관계가 유지되겠지만은 내 속에 이제 노이로제나 스트레스나 억압으로 있는 것을 다른 상대에서 내뱉었을 때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폭력이죠. 언어의 폭력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의 폭력이 싫어서 내 속에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뭐가 됩니까? 폭력입니다. 자신에 대한 폭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품음은 다른 사람한테 폭력을 가하는 거고 담아 놓으면 내한테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품어내지도 못하고 담아놓지도 못하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담아놓으신 분들은 스스로의 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울증, 불안 굉장히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어떤 이제 일본의 어떤 남자애가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인텔입니다. 금상가 그렇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을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해라 한다고 되지는 않죠. 애가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합격을 해서 아버지가 하던 그런 거를 갖다 보기 좋게 이제 아버지도 했고 아들도 했고 이랬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원했어요. 근데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고 이제 공부를 굉장히 가혹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 성적이 떨어지면은 집중 공부방으로 데리고 가요. 그 집중 공부방이 뭐냐, 독방 같은 데예요. 딱 데리고 가서 이제 아버지가 1대1로 철저하게 공부시키고 아버지는 빠져나오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오르면은 다시 집중 공부방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애는 스트레스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성적을 받을 때마다 고민인 거예요. 성적이 안 오르면은. 그래서 이제 성적을 이제 어떤 때는 올리면 아버지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의 사실 고교 제도가 이제 입학 제도가 일본에서 많이 왔죠.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우리 그렇대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학도 호국단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간부들만 학교에서 이제 연대장이었습니다. 연대장 대대장. 그리고 이래갖고 몇 명을 뽑아가지고 화랑교육으로 신라 화랑의 그걸 이어받는 거. 그래서 경주 화랑교육원으로 이제 간부들이 총 연수를 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전부 모범생이더라고. 근데 하니까 또 우리말로 또 한마디로 꼴통들이 있더라고요. 막 그냥 놀아 떼끼고. 그런데 저거 반에 가면 반장들이고 막 학교에서도 대단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막 까불고 노는 애가 있고, 우리 제가 다니는 학교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딱 가면 완전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딱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도 서열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들 그래요. 외국어 대학이나 이제 외국어 대학, 외국어 고등학교, 외고 같은 데 가고 특수 고등학교 가도 거기서 이제 중학교 때 잘해가지고 갔지만은 고등학교 때 또 1, 2, 3, 4가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요. 걔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나고 걔가 이제 성적표 받는 것이 스트레스였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적표를 받아들고 아버지한테 또 혼나고 집중교육 수업방으로 들어갈 것이 두려워서 성적표를 불태웠어요. 근데 불태우는데 보는 순간 걔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불을 지르는데 이제 성적표 불을 지르다가 보니까 지가 하는 거에 놀랬고, 보니까 그게 전부 책이 있잖아요. 다 타버리면서 이제 자기 여동생하고 엄마하고 질식해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그런 이제 방화범으로 해가지고 잡혀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억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애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부모의 욕심이 욕망이 자식까지 다 망쳐버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의 위신이 섰나요 안 섰나요? 폭삭불처럼 재처럼 망해버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도를 관찰하는 거, 저는 사실 이 윗바사나를 하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보다 나는 이런 느낌이야 하고 난 이게 좋아 안 좋아 말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하고 했었죠. 했는 걸로 인해서 이제 마찰이 생겼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결국 이제 우리가 내가 남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의도가 있고 의도를 관찰하는 마음의 인과로 인함이다 이런 겁니다. 자, 지속적인 집중이 이어지면 발을 들 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들려고 할 때 발이 무겁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들려고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그다음 하고 느낌을 갖다 대자마자 확 하고 올라온다는 거죠. 발이 슉 하고 올라온다는 거. 굉장히 집중력이 깊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발이 땅바닥 위로 걷는 것이 아니고 요런 이제 바닥에 걷는 것이 아니고 밑에 솜 위를 걷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이 굉장히 사뿐사뿐하면서 자동적으로 나는 알아차림만 하고 있는데 발은 혼자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로봇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려고 하고 의도를 관찰했는데 발이 쑥 내려간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그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발에다가 굉장한 집중을 요구합니다. 이런 집중이 굉장히 깊어지면은 세타파가 막 나와요. 그렇게 집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력이 깊어질수록 세타파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그 세타파가 강력해질수록 뭐가 알아차림이란 사띠가 파워력이 켜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어려운 일이 있고 나쁜 일이 발생을 하고 이런 거를 할 때 어쨌거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그걸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대밀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죠.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다시 가려고 하는데 직진하면 안 되고 좌회전도 아니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쑥 내려가서 가야 되면 유턴을 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유턴을 할 수 있어야 되네요.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마음속의 기억의 노폐물은 닛바나를 통해서 제거를 소멸을 시키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접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접촉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접촉이 들어올 때 대밀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싫고 좋고 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고 무덤덤하게 그걸 보면서 알아차림하면서 그걸 이제 대밀치는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일어남이 있으면 사라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 공의 상태가 된다는 그런 겁니다. 어려운가요? 자, 그 다음에 의도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 심히 알아차림을 하면 모든 행위는 의도가 있기에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 없이는 동작이 절대로 안 돼요. 그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팔을 이렇게 절 때 말을 끊으면서 이렇게 할 때 팔을 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제스처 강한 사람들은 지 팔은 팔대로 놀고 말은 말대로 하고 이런다는 걸 느끼는데 순간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이 내 머릿속에서
움직이라고 명령을 안 하면은 못 움직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제가 과학적인 걸 가져와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뉴런과 뉴런을 신경세포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게 그 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학습이 되어 가지고요. 팔을 드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고 딱 다 저장이 돼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팔을 들어보세요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왜? 팔은 드는 것은 이런 것이야. 팔을 내리는 것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한 결과로 움직이는 동작 이런 게 다 이렇게 세포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팔을 드세요 이러면 딱 들어요. 어제 제가 이제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외국인을 불러서 이걸 오링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전부 대학생이에요. 교환 학생들 해가지고 이제 한 달을 서로 문화 교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의 파워를 해보는데 기분 나쁜 거 있었냐니까 있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니까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기분이 좀 굉장히 나빴던 거 하나 그 지분에서 해보자고 하니까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 힘을 주라고 하니까 힘을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을 떠서 다시 상을 지우고 다시 좋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해보라고 하니까 와 본래의 힘이 나오는데 본래의 힘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어지간하면 아무리 남자지만 저도 한번 떼볼 수가 있을 텐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번에 실험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뇌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신의 세포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뇌만이 기억하고 있으면은 손은 손대로 따로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명령을 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파워가 각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내가 말을 하고자 동작을 하고자 우리 밥 먹을 때도 시품 하다가 삼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씹으려고 하면 한 번 씹고 씹으려고 하면 한 번 씹고 밥 먹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시품 하면서 삼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씹으려고 함 시품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밥 언제 다 먹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동작을 한 동작에다 넣고 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행위는 의도가 선행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의도 없이는 아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거 있다니까. 무의식이 내가 눈을 떠서 활동을 할 때는 의식입니다. 의식인데 그 의식을 놓쳐버린 거죠. 그걸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식을 놓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죠? 특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A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A라는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B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의식을 A에다가 유치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 혼자 놀고 있는 그 상태를 이제 생각 따로 말 따로 마음 따로 하는 걸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것을 우리 사실은 무의식 속에 뭔가를 많이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뭘 많이 담궈놨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을 하고자 하면은 그게 올라와요. 그죠? 그래서 당겨놨던 거, 무의식 속에 당겨놨던 걸 끄집어 올리거든요. 올려서 그걸 이제 기억을 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무엇이건 수행을 해보면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뭘 못했다, 알아차림을 못했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정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건 정신이 없는 사이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신이 있다는 거는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 속에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무의식 속에 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식을 가지고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의도와 관찰하는 마음의 인과관계를 봤을 때 들려고 함 하면서 딱 알아차리고 듬, 그죠? 가려고 함 하면서 알아차리고 감, 그리고 놓으려고 함 알아차리고 놓음, 디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려고 함 하고 들려고 하는 마음에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듬 함과 동시에 슉 따라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듬 함과 동시에. 그 이제 거기다 집중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외국인들한테 그걸 시켜봤는데 3단계를 시켜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넘어지려고 하더라고요. 3단계. 듬, 나감, 다음인데요. 근데 듬 하면서 별로 발 나가 있어요. 듬 하고 들고 있어야 되는데 듬, 나감, 그래서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나감에, 듬에 나가버렸으니까. 나감 하는 사이인데 흔들리고 빨리 놓아버리니까 흔들려 버리더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잡고 했습니다. 딱 팔짱을 끼고 같이 하자고 듬, 나감, 다음 이렇게 하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단계까지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마 이것까지 가르쳐 줬으면 오늘 뭐 하나도 기억 못할 것 같아서 3단계만 해왔고 7시부터 이제 보수행을 이제 하는 걸 이제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의도가 있고 의도 후에 몸의 움직임이 따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들려고 함 하고, 그러면 들려고 함 하는 걸 딱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를 보내서 딱 보고 듬, 그리고 가려고 함 하면서 사띠를 보내서 딱 알아차리고 감, 그리고 놓으려고 함 알아차리고 놓음, 디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발 동작에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이제 보수행법을 하면서 제일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거 그겁니다.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자 식사합시다 이러면서 숟가락 듬, 그리고 반찬 찝음 이거 하면 니 뭐 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놀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그래서 대개는 보면은 여러 가족하고 식사를 하게 되니까 수행하는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적응하려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적응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막 옆에서 젓가락 소리를 잘 못 내더라고. 그러면서 엄마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밥이 안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봤다 분위기가 어떤지. 그래서 그럴 때는 혼자 이렇게 좀 빠르게 알아차림하면서.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저 참 잘 체했습니다. 잘 체해서 위장이 좀 안 좋은 편이었는데 그 수행, 제가 위파사나를 하고 난 뒤부터는 체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삼킬 때도 삼키는 걸 알고 이렇게 삼키고요. 그리고 밥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럽니다. 배가 고픈 날이 있어요. 저녁에 식사를 잘 안 하고 이런 날은, 지금은 뭐 별 그런 거 없습니다. 한참 그렇게 할 때는요, 한 새벽으로 넘어가면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이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큰한 아침부터 라면을 한번 땡겨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라면을 그 생각하면서 이야, 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걸 알고 물을 마셔요. 그렇게 이제 해서 아침 되면은 라면 먹어줍니까? 밥 먹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이 겪기도,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자, 조건 지어진 것과 조건 지어지지 않는 것. 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원인을 갖고 조건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조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자,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강의 들으시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 중에서. 예, 듣는 좋은 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주의 집중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 뭐가 있으면 될까요? 예, 의도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있어야 되겠고, 또 뭐가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들하고 저 사이에 만약에 제가요 완전히 유리 안에 들어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근데 유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멍을 통해서 들리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통하는 지금 통로를 만드는 것이 있죠. 공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공기가 지금 우리 왜 귀가 듣는다는 거는 음파를 타고 가서 귀의 울림을 통해서 내가 알아듣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공기가 없으면은 못 알아들어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유리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들은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 그래서 이제 조건이 이제 없이는 아무것도 생기질 않아요. 난 열심히 강의해도 여러 선생님들은 못 듣는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들리는 이것조차 모든 것이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의식이 일어나게 하는, 듣는 의식이 일어나게 하는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주의 집중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내는 소리, 그리고 귀가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인공을 클로즈업 시키면서 배경을 아웃포커스 시켜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주인공의 슬픔이나 기쁨이 확 드러나죠. 그런데 주인공의 우는 모습을 강조해야 되는데 옆에 아웃포커스 안 시키고 옆에 다 같이 진하게 나눴습니다. 그럼 주인공 보일까요? 안 보여요.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이 보이고 들리고자 하는 것만 들린다는 거죠. 지금 제 강의만 들리죠. 그러면 차 소리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잘 안 들리고 있다가 차 소리 이러니까 그때 차 소리가 들려요. 집에서 그렇습니다. 부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이렇게 부엌에서 식당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밥을 이렇게 조용하게 먹고 있다가 조금 있다 보면 어쩐지 조용합니다. 그래서 탁 보면 냉장고 소리가 멈춘 거예요. 야, 냉장고 소리가 저렇게 시끄러웠나, 그 소리를. 그런데 또 밥을 먹다 보면은 또 몰라요. 한참 있다가 타가닥 하고 조용해지면 또 냉장고가 멈췄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냉장고 소리를 들으려고를 안 했기 때문에 냉장고 소리를 의식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밥 먹을 때 가족 간의 대화는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들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뭘 보더라도 내가 보고자 한 것은 눈에 띄고 내가 그 옆에 있었잖아. 이런데도 사람들은 모르고. 저는 길을 가면서 나는 목적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부 아웃포커스 시켜버립니다. 제 눈 조리개, 이 사진이 사람 눈의 조리개식으로 딱 똑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개만 닦고 거기만 보고 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탁 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도 왜 모른 척 하냐 그래. 저 안 봤거든요. 그 모른 척 한다고 그래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아니고 못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눈앞에서 영방 걸어오고 있는데 사람을 못 봤다니 말이 되냐. 전 다른 걸 봤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 못하는 경우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면서 오만 거 떼만 거 이것저것 다 보는 사람은 이해 못하고요.
딱 하나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길 갈 때 여러 가지를 안 봅니다. 이렇게 그래도 그렇지 이랍니다. 오해를 산 적이 있습니다. 자, 조건 지어진 것은 유의하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현상은 조건 지어져 있다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있고 그리고 생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떠오를 수도 있고 의도 없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라는 물질이 존재하면서 그리고 나의 과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떠오르죠. 그죠? 떠오르는데 이제 육체적 정신적 현상, 발질이죠. 이거 내가 이런 이제 그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또 육체적 현상이에요. 이런 것은 계속 이어집니까? 영속을 합니까? 떠오르는 것도 영속을 합니까? 안 하죠.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조건 지어진 것은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지 않고 또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은 무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괴로움의 소멸, 니빠나다 이런 거. 내가 여러분 혹시 사기를 딱 당해가지고요. 사기 당한 것이 항상 나는 눈만 감으면 떠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미 조건 지어진 것에 괴로움의 소멸이 안 됐죠. 안 되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현상에 의해서 괴로움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육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저리 온다거나 간이 뭡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극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걸 버리지 않는 한 계속 내게 남아서 그게 머문다는 거죠. 근데 조건 지어지지 않는 것은 이미 니빠나에 들어가서 소멸을 다 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털어버리고 받을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그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내한테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이미 내가 털지를 않으면 나만 괴롭다는 것을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걸 소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떠올라도 일어났다 하더라도 일어날 필요도 없죠. 그죠? 이미 해결이 다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용없는 거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의라고 하면서 조건 지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거냐 하면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괴로움의 소멸을 시켜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 보석을 봤단 말입니다. 아주 이쁜 반지를 봤단 말입니다. 봤는데 수행을 하고 나니까 봄 하면서 그걸 대미쳐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봄 그 자체를 내가 어떻게 소멸시켜 버렸죠. 그러면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걸 내가 이제 받아들였어.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간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조건 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하게 나면은 그걸 대밀쳐버리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머물지를 않죠. 그럼 반지 그러면 이미 그걸 보내버렸는데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매임이 없어진다는 거, 얽매임이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조건 지어지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고 또 어떻게 일어날 것이 없으니까 사라질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웠습니까? 자, 조건 지어진 것, 즉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라진다. 조건 지어지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조건 지어지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그 수행이고 그걸 멸성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집성제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어요. 그게 고성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원인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인과가 있다는 걸 알고, 원인과 결과죠. 그러니까 인과를 알아서 그래서 그걸 소멸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멸성제를 내 속에 있는 괴로움을 다 제거해버리면은 이제 멸성제가 돼버리니까 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말은 쉬운데 참 안 들어가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찌꺼기 들어있는 거 전부 다 부글부글 개더라도 끄집어내 버려보세요. 끄집어내어서 또 날려버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는 뭐 없나 하고 뒤다 보면은 뭐 안 나와요. 뭐 있을 법한데 나와보라 그러면 안 나와. 최근에 있었던 일만 이렇게 생기도 그것도 이제 괴로움으로 별로 안 다가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래 합니다. 제가 금방 말해 뭐 없나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봅니다. 뭐 없나. 그런데 뒤집어 보는데 제가 생각했던 괴로움이었다라는 것이 탁 올라오기도 합니다. 오는데 전에처럼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거나 짠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억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누구 잊어버려라 한다고 잊어버립니까? 그냥 갖다 버리라 한다고 갖다 버려집니까? 왜? 이미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못 갖는 거에 대한 괴로움 우리도 그게 있었죠. 그리고 좋은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못 있는 거에 대한 괴로움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죽으라고 있어야 되는 괴로움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막 그거에 대한 이제 괴로움 이런 걸 이미 조금씩 소멸시키죠. 그래서 1500시간의 시간을 걸려서 자꾸 수행을 하라는 것은 그때 자꾸 이제 없애버리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는 부탁하건데 하루에 20분이라도 하루에 정말 20분만이라도 이제 하다 보면은 20분 한 게 아까워서 30분을 하게 됩니다. 이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뭐 바쁜 일 있나 계속 해보자 하면서 쭉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도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애들한테 부탁합니다. 20분만 딱 해보자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이제 조금 유도를 합니다. 네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럼 애들은 그렇잖아요. 아직 이거 수행이라는 거 이제 그 삼독을 없애자 이러면은 살맛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제 원하는 게 뭐냐? 나는 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선 그 하고 싶다는 생각 이전에 정신 정화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조금씩 먹혀요. 그러면서 둘째 애가 이제 애들 이제 중고등학생, 중학생 이래 되면은 앉아서 공부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원하지 않는 이제 살들이 붙어요. 요거 좀 떼낼 수 없을까? 그러면 수행할 때 어디가 제일 싫으나?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 있는 게 싫을 때 그거 톡 떨어지게 하는 느낌을 한번 가지고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되면 그 다음날 그 전날 입었던 바지가 헐렁헐렁하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러닝머신이 있어요. 할 때 오른발 왼발 요것만 하죠. 그래서 그것만 집중하고 하면은 그게 조금씩 떨어져 나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놓고 바지 펴놓고 와 날씬하다 이랍니다. 그럼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아요. 우리가 물질도 그렇습니다. 지금 선풍기가 돌고 있죠. 이 돌고 있는 선풍기는 조건 지어진 것이죠. 여기서 이 조건 지어진 것은 하나의 이거 우리가 보면 하나하나가 모여서 선풍기 날개만 딱 떼가지고 이거 선풍기입니다 하면은 선풍기 아니죠. 그죠? 선풍기 날개일 뿐이고 부속일 뿐이죠. 선풍기라고 할 수 없고. 이런 선풍기가 있어도 전기를 꼽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것입니다.
조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그런 거죠. 선풍기도 이거 딱 떼버리면 어떡해? 스톱을 해버리고 선풍기의 역할을 못합니다. 저희 집에 선풍기가 한 4대가 있는데요. 에어컨 트는 게 겁나서 선풍기를 4대를 샀습니다. 어느 해 신나게 틀었더만 한 달에 30만원씩 2번 내고 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를 4대를 샀는데 한 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걔는 돌 때마다 내중내 하면서 돕니다. 따다다다 하면서 돕니다. 그래서 발로 한번 찼더니만 그 다음부터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선풍기를 세워놨는데 그 손님이 오더만은 이 선풍기 왜 안 트냐? 걔는 조건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이 빠졌습니다. 왜 발로 찼더니만 이제 기절을 해버려갖고 안 돼요. 그래서 걔는 어떻게 해? 버렸습니다. 사라지죠. 이해됩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지면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원래 안 아팠지만은 내가 조건에 의해서 아픔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만들어진 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수행의 장점. 전 보행을 좀 많이 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보수행이 제일 쉽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데, 발의 동작을 아주 면밀하고 세심하게 관찰하면 발의 집중이 좋아져서 발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발의 동작은 하나의 과정이고, 동작하는 게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2가지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뭔가 쭉 이어와서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게 끊어지고 그걸 이제 이어가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숨 쉬는 걸 말씀드렸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연장해서 들이쉬어집니까? 한 10분을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마 죽을 겁니다. 내지는 한 10분 말고 한 3분을 숨을 내어 씹어보세요. 3분 숨 안 내쉽니다. 내쉴 게 없거든요. 내쉬지도 못하고요. 어떤 분은 이제 숨을 공기를 들이쉬가지고 몇 분은 참아냅니다. 그죠? 참아내지만은 숨 들이쉬는 것을 한 5분, 10분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쉬는 것도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들이쉬고, 그리고 들이쉬는 그 산소는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다른 뭡니까? 이제 일산화탄소, 나머지 이산화탄소를 품어내요.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끊어지는 거 있어요. 들이쉬고 끊어지고 내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연속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팔 말씀드렸죠. 팔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의 동작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동작으로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알아차리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발의 동작이 듬 하는 것도 하나의 동작이고 그걸 관찰하는 마음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걸 분리시켜. 왜 이걸 분리시킵니까? 이렇게 세심하게 분리시키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띠의 힘이 굉장히 커집니다. 저는 사실 운동할 때 완력기 가지고 이렇게 쪼개 합니다. 이거요. 이렇게 하는데요. 완력기 이제 제가 16번씩 5번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들어서 16번을 3번 하고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3번을 하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서 하는 거는 얼마 안 하면 막 팔이 들들들 떨립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것도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알아차림하게 되면은 좀 쉽게 됩니다. 근데 TV 눈에 보이면 걔 보면서 하면은 얼마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하면은 마음 집중이 잘 되고요. 저는 이렇게 드는 건 안 하지만은 만약에 이거 이제 그 아령 드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근육이 커지죠.
그리고 이제 근육이 점점 단단해지고 커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은 사띠 힘을 키워줘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갑자기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갑자기란 있을 수 있죠. 분노가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알아차림이 세타파가 그때 팍 나오면서 알아차림이 팍 돼서 바로 뭡니까? 통찰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걸 키워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건 지어지지, 조건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려고 들림 하면서 어떻게 들림 처리를 해서 그럼 내 마음속에 걔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죠. 그럼 화날 거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편한데 또 쉽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정신적 과정과 육체적 과정의 주체와 대상을 구별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PPT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누가 주체입니까? 그렇죠. 쟤는 대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체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가 올라오는 것은 대상일 뿐이에요. 내 발이 저리는 것도 뭡니까? 대상일 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대상에다가 내가 저린다를 두지 마라 이겁니다. 내가 저린다고 생각하면 발저림이 이거 못 견딥니다. 그렇죠? 근데 일종의 대상으로 두고 사띠가 다른 사람 저린 것처럼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거 가만 놔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리니까 이거 내 발이 저린다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이럽니다. 네 발 저리지 한 번만 펴봐 괜찮을 거야 이렇게 명령을 자꾸 꼬십니다. 근데 그 사띠가 강력하게 무기를 이제 그 창을 들고 그냥 방패를 딱 해갖고 안 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돼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걸 넘기면은 내가 졌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40분 되었을 때 한 번만 펴봐 이때 넌 좀 편할 거야 그러면 꼼지락 네, 편해졌죠. 근데 사실은 발저림은 남아있죠. 그봐 조금 전보다 덜 하잖아. 알았어. 그랬다면 그 다음날 40분 되면은 또 시작합니다. 참 머리가 내가 이제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해요. 한 번만 견디내면은 한 번 견뎠다고 네가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시도를 합니다. 그냥 한 3번쯤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하다가 안 되면은 그 뒤로부터는 잘 오지를 않습니다. 멈췄다가 하면 또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정신적 과정, 육체적 과정의 주체와 대상을 구별하게 된다. 그러면 육체적 과정은 어떤 거야? 발의 움직임이에요. 그 정신적 과정은 어떤 겁니까? 그걸 관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정신과 육체가 일체에서 딱 하나가 돼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엄연하게 뭐가 되어 있다?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과정의 자연 그대로의 성품을 이해하게 된다. 그 내 육체는 이렇게 해 있으면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외국 애들은 이거 버릇이 안 돼서 그러니까 배의 움직임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3분을 했습니다. 3분 하는 동안 막 코도 간질고 머리도 간질고 막 다리를 요래 했다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5분은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5분을 했었어요. 5분을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탁 안 내려가요. 요렇게 올라와 있어요. 내려보시라고 하니까 못 내려간다더라고요. 골반 주위가 그렇게 딱 굳어있어. 책상에 의자에 앉은 습관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알아차린 배만 했냐? 엉덩이부터 무릎까지 아파서 배 보는 걸 잘 못하겠더라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이 통증이 오는 것은 이제 그걸 고치기 위한 하나의 작용이다. 통증을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알았다고는 하던데 그렇게 이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육체적 현상일 뿐이다. 그리고 정신적 현상은 그것을 바라보고만. 정신이 지금 저립니까? 아니죠.
육체가 저릴 뿐이에요. 그 정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오로지 그걸 보고만 있을 뿐이고 저리는 거는 육체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성품을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수행하는 거를 한번 봤습니다. 자, 세 가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육체적 과정이 원인이고 정신적 과정은 결과인 경우, 제가 말씀드릴 때 인이 있고 과가 있으면 과는 또 하나의 인을 만든다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은 동작이 있고, 내가 발 들려고 하고 들었습니다. 그죠? 그럼 그 동작이 있죠. 그 동작은 인이 되고, 그걸 들었구나 하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 관찰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과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먼저 있어서 발은 들었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발은 들었지만은 들은 거가 다시 인이 되고 그걸 관찰하는 마음은 다시 과가 돼요. 지금 제가 윗바사나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해서 지금 10번 했거든요. 한 10번에서 한두 번만 하면 완전히 파악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과가 있는 거, 이게 육체적 과정이 원인이고 정신적 과정은 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정신이 피곤하고 황폐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이래 아파 이러면서 아파서 싫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원인은 몸 아픈 것이 원인이 되고 싫은 것은 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제 또 하나 육체적 과정이 원인이 되어서 정신이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윗바사나를 하면서 동작을 관찰하는데도 그게 있는데 살면서도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보고 수행합시다. 그러면은 무릎이 아파서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미 무릎이 아픈 것은, 허리가 아픈 것은 내 마음 육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정신이 어떻습니까? 못한다라고 결정을 지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럽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이제 이렇게 웃으면은 요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미 쳐져 있는데 뭐 안 돼. 이미 나는 나이 들어서 세포가 늘어져서 쳐져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보니까 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자꾸 그걸 없습니다.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정신이 먼저 돼야 돼요. 저희 어머니 요새 그거 사줬습니다. 이우 하는 거 사줬습니다. 그냐면은 여기가 살살 내려와서 그게 이제 이게 살이 찌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사주고 이러니까 그걸 제가 3분만 물으라 했더만 10분을 물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빼고 복이 옵니다. 이러니까 해야지 하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정신적 과정이 원인이고 육체적 과정은 결과인 경우,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의도가 있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동작이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런 거예요. 들려고 그죠? 의도가 있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과정이에요. 이건 굉장히 쉽죠.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오는 것도 내가 적은 스트레스야 기분 나빠 속상해 이건 무슨 과정입니까? 정신적 과정이죠. 욕을 뭉치다 보니까 욕을 자꾸 하다 보니까 육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노를 많이 일으키면 신수가 마르고 폐가 아니고 그 심장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면은 열을 많이 내게 되면 신수가 더 어떻게 될까요?
더 고갈이 돼버려요. 이게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로 뭐가 열이 나오죠. 열은 고맙게 열이 밑으로 내려가주면 되는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니까 얼굴이 벌겋게 변하면서 홍조를 띠고 얼굴에 주름을 만들어버려요. 왜? 수분을 말려버리니까요.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과 수행하는 사람의 얼굴의 차이가 그렇게 나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산화질소가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질소하면 뭡니까? 청소, 그죠? 질소.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것을, 나쁜 것을 청소해주고, 그리고 열이 안 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분을 말리는 일이 없으니까 노화가 자연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강의를 가면 화가 날 때 이렇게 해라. 화가 날 때 화가 올라오는 것을 나 정말 화나려고 한다 이런 거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느낀다, 어떤 사람 못 느낀다. 딱 대화를 할 때 화나려고 한다는 것을 느껴질 때 잠깐만 하고 냉장고 와서 물 한 잔 마시고 또 사우러 가십시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 싸움이 되냐고. 그러게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는 것 때문에 사실 동작이 일어나지만 의도가 계속 내 몸에서 머물고 다른 의도로 나오겠지만은 그 의도들이 정신적으로 있는 것들이 쌓여서 육체의 황폐를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정신적 가정이 원인이고 다른 정신적 원인이 결과인 경우 이건 뭐냐? 아주 쉽습니다. 이미지가 떠올랐죠. 그건 정신적 가정입니까? 육체적 가정입니까? 정신적 가정이죠. 사띠가 알고 있죠. 사띠가 알고 있는 건 정신적입니까? 육체적입니까? 정신적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가정이 원인이고 또 다른 정신적 원인이 결과인 경우, 그러니까 이미지가 떠올랐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이런 과정이 3단계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 정신적 상태와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는데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것은 그때 그 사건이 여기 온 거 아니다 말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해내는 게 정신적 과정이고, 그게 있었구나 하고 화가 나는 것을 딱 오면서 화나는 것을 보죠. 봄 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이게 뭐냐? 이게 또 다른 과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참 헤매고 있죠. 헤매고 있다가 가만 보니까 헤매고 있는 그 과정도 정신적 과정이에요. 근데 헤매고 있는 정신적 원인만 만들어 놓고 과는 누워서 자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쉬고 있었구나. 사띠를 탁 일으키는 거. 이게 과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이 3가지가 이렇게 항상 머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세히 알아차리지를 못했는데, 자, 이렇게 화가 나고, 화가 나는 것을 분노 하면서 딱 알아차린 거. 여기에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마음입니다. 화나는 과정이 정신적 상태 또 다른 인이 되고, 요거 분노하고 알아차리는 사띠는 또 하나의 과가 된다. 그래서 어느 것이든 인과가 있고, 이 모든 것은 조건지어져 있습니까? 아닙니까? 조건지어져 있더라. 그래서 유의가 자꾸 생긴다. 그래서 결과가 있는 거죠. 결과가 있고 또 조건지어졌기 때문에 결과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졌던 조건 지어진 것을 소멸시키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멸성제를 하는 것이고 니바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없애고 나면 청소 다 됐죠. 청소 다 되고 나니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뒤로부터 접촉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사띠를 가지고 대밀치기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없고 항상 뭐해가 있다? 청정해 있더라. 난 아주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저도 사실 공부합니다. 내 속에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하고 자세히 공부를 하면서 짧은 글을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자꾸 설명을 곁들여서 하니까 혹시 잘 모르겠다 하는 건 질문을 해주시면 다음번에 그거에 대한 또 답을 또
정확하게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